즐거운 한국어 초급 1-6과 오늘은 과제와 듣기, 말하기, 쓰기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과제 1이에요. 생일 파티에 친구를 초대하기. 금요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1일에 뭐해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에디라는 사람하고 나레카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가 생일 초대를 해요. 이 사람이 에디죠? 그리고 나레카 씨가 대답을 해요. 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들어볼까요? 과제 1. 생일 파티에 친구 초대하기. 나레카 씨, 6월 11일에 시간이 있어요? 6월 11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네, 시간이 있어요. 왜요?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일 파티를 해요. 나레카 씨도 꼭 와요. 좋아요. 그날 봐요. 잘 들으셨나요?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레카 씨, 6월 11일에 시간이 있어요? 에디가 물어봤어요. 6월 11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나레카 씨가 물어봅니다. 이게 시간이 있냐고 다른 사람의 그 스케줄을 물어보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요일인가 자기 스케줄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에디 씨가 말하죠. 금요일이에요. 아, 네,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왜요? 이유를 물어보죠. 에디가 말합니다. 그날, 바로 이날, 6월 11일 그날이죠. 어떤 정해진 날이 바로 제 생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제 생일이에요. 금요일 날이 자기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유지요. 제 생일 파티를 해요. 나레카 씨도 꼭 와요. 초대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 스케줄이 시간이 어떤가 물어본 다음에 괜찮다고 하니까 초대를 합니다. 좋아요. 그날 봐요. 그날 어떤 정해진 날이죠. 이미 앞에서 나온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일 초대와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QR코드를 보시면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사진 찍어서 하는 거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네, 다음 과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정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거예요. 지금 엔젤 씨가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쭉 보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정이나 약속을 할 때 물어보니까 그럴 때 쓰는 표현들이겠죠. 영어 수업이 한다고 하면은 몇 시부터 몇 시에 끝나나 이런 걸 쭉 살펴보고 있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제 2. 일정 묻고 답하기. 엔젤 씨, 보통 월요일에 뭐 해요? 영어를 가르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를 가르쳐요? 2시부터 5시까지 가르쳐요. 화요일에도 영어를 가르쳐요? 아니요. 화요일에는 안 가르쳐요. 화요일에는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자, 잘 들으셨나요? 자, 일정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에디 씨가 물어요. 엔젤 씨, 보통 월요일에 뭐 해요? 이 사람도 초대를 하고 싶으죠? 아까 과제 1에서는 나레카 씨였는데 이번에는 엔젤 씨예요. 영어를 가르쳐요. 이 사람은 영어 선생님인가 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를 가르쳐요? 2시부터 5시까지 가르쳐요. 어떤 시간이죠? 이렇게 긴 몇 시부터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할 때 부터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화요일에도 영어를 가르쳐요? 월요일 날에 이렇게 바쁘다고 하니까 또 어떤가 물어보려고 화요일에도 영어를 가르쳐요? 아니요. 화요일에는 안 가르쳐요. 안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여기에 동사의 앞에 부정어를 한다고 그랬죠. 화요일에는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가르치지는 않지만 이번엔 학생이 돼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엔젤 씨는 월요일에 뭐해요? 영어를 가르쳐요. 몇 시에 끝나요? 몇 시까지니까 5시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디가 몇 시에 초대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주말일과 하루일과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생일을 초대하면서 날짜, 숫자 이런 걸 배우면서 일정에 대해서 지금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92쪽만 하겠습니다. 사람 1, 사람이 한 사람은 초대하고 한 사람 응하지요? 초대에. 그래서 지난번에는 에디 씨하고 나레카 씨가 있었죠?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날에 친구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에디 씨, 나레카 씨 이런 사람 아니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누군가요? 석훈 씨라고 생각하면 지금 석훈 씨는 특별한 날에 친구를 초대하고 싶어요. 아미르 씨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여기는 석훈, 여기는 아미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죠. 특별한 날은 바로 이 날이에요. 아미르 씨 6월 11일에 시간이 있어요? 네, 6월 11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아,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이렇게 제 생일에.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초대해서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요. 그날 시간이 안 돼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을 한다든가 시간을 비껴서 초대를 하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시 이쪽에다 물어봐요. 아미르 씨 6월 11일 금요일에 시간이 있나요? 왜요?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그날 꼭 와요. 시간이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네 있어요. 왜요? 네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꼭 와요. 네 가요.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날 봐요. 이렇게 썼죠? 아까 예문에서는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특별한 날이 생일이 아니라 반에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자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이 있겠죠? 그래서 아미르 씨 10월 30일에 시간이 있어요? 네, 시간이 있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반 모임이 있어요. 아미르 씨도 꼭 와요? 네, 가요. 그날 봐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저는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가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안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할 경우에는 못 가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대신 축하의 말을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죠. 자, 크리스마스 파티 이건 아마 제가 뭔가를 오타를 한 것 같아요. 12월 25일인데 날짜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수정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파티니까 12월 25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미르 씨, 12월 25일에 시간이 있어요? 왜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파티를 열려고 해요.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에요. 뭐 순서는 바꿔도 돼요. 그렇죠? 이런 내용으로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그날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려고 해요. 그날 반 모임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면 상대방의 시간이 있는지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네, 시간이 있어요. 꼭 와요. 그날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서로 선물을 주고 받을 거예요. 뭐 흥겨울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좀 제시를 해줘도 되겠지요. 그러면 네 가요. 그날 봐요. 크리스마스에 봐요.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아니요. 안 가요. 못 가요. 자기가 싫으면 안 가요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다른 모임인데 더 다른 모임이랑 같이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모임에 가야 돼서 못 가요. 주로 못 가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안 가요. 이렇게는 안 하는데 우리가 부정 여기 앞에 동사에 대한 부정을 할 땐 안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문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살펴보고 하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듣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나레카 씨와 나트 씨가 지금 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대요. 자, 한번 듣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어봅시다. 나트 씨와 나레카 씨가 생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나트 씨, 4월 21일에 시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왜요? 4월 21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날 우리 집에서 파티가 있어요. 그날 우리 집에 오세요. 네, 알겠어요. 자, 잘 들으셨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나트 씨, 4월 21일에 시간이 있어요? 우선 상대방한테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네, 있어요. 그런데 왜요? 하고 물어보죠. 이유를 물어봐요. 4월 21일이 제 생일이에요.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여기 답은 얘는 4월 21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날 우리 집에서 파티가 있어요. 그날 우리 집에 꼭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나트 씨가 네, 알겠어요. 긍정적으로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네,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요, 가지 않습니다. 아까 안 가요. 이렇게 배웠죠. 가지 안 가는 보다는 못 갑니다. 뭐 그날 다른 일이 겹쳐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안 가요.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자, 그럼 또 한 번 더 듣고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봅시다. 아미르 씨의 메모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아미르 씨, 다음 주에 시간이 있어요? 네, 있어요. 다음 주는 수업이 없어요. 그럼 수요일에 동대문에 같이 가요. 네, 좋아요. 그런데 수요일이 며칠이에요? 14일이에요. 14일. 괜찮아요. 그런데 몇 시에 만나요? 2시가 어때요? 좋아요. 자, 메모를 쓰셨나요? 14일 수요일 2시. 이렇게 들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미르 씨, 다음 주에 시간이 있어요? 미셸 씨가 초대를 하려고 물어봐요. 네, 있어요. 다음 주는 수업이 없어요. 다음 주는 아마 회사에만 가고 수업은 없나 봐요. 미셸 씨가 묻습니다. 그럼 청하죠? 수요일에 동대문에 같이 가요. 수요일에 같이 가자 그래요. 네, 좋아요. 그런데 수요일이 며칠이에요? 날짜를 물어보죠? 14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답은 14가 되겠죠? 14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수요일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수요일이 되겠어요. 수요일이죠? 14일, 괜찮아요. 그런데 몇 시에 만나요? 2시가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메모에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빈칸에는 14일 날 만나자고, 수요일 날 만나자고 하면서 2시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맞으면 0표, 틀리면 내용이 아미리 씨는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수업이 없어요. 그런가요? 다음 주는 계속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게 정해진 날만이니까 얘는 아니에요. 미셸 씨와 아미르 씨는 수요일에 동대문에 가요.
네, 수요일에 동대문에 같이 가요. 그날이 14일이에 2시에 이런 얘기했으니까 얘는 맞겠네요. 그래서 한번 듣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책에는 그 하루 일과표, 계획표 이런 거가 12시만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2번이죠? 여기가 하루에 24시간이기 때문에 이만큼 하고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글로 써보세요 했는데 우리가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저는 주부입니다. 주부예요. 자기 직책이 주부죠? 주부라서 보통 뭐 언제 일어나시겠어요? 5시에 일어나실 수도 있지만 그냥 6시라고 할게요. 6시부터 보통 6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6시부터 8시까지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또는 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등원, 어린이집 등원하거나 이런 것도 돌봐줘야 되겠죠? 8시까지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뭐 정리를 한 다음에 9시에 한국어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공부한대요. 9시 여기 가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요 시간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어. 근데 약 이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 뭐 이제 먹는 과정까지 다 지금 하겠죠. 간단하게 드실 수도 있지만 뭐 또 아이들 준비해서 보내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과표니까요.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친구와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십니다. 이 사이에 뭔가를 하겠죠. 12시 이후에. 그 다음에 쭉 친구와 있다가 5시쯤 집에 와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꼭 이렇다는 거가 아니라요. 그럼 5시 귀가를 하죠. 여기는 친구와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점심. 점심도 먹고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아침은 아까 여기서 준비를 하면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5시에 집에 와서 청소, 세탁 뭐 이런 걸 하죠. 그 다음에 가족과 저녁도 먹고 숙제를 하거나 TV를 보고 10시에 잠을 잡니다. 10시. 이쯤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잠이에요. 잠. 취침 또는 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취침. 이렇게 계획표를 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TV 시청 또는 뭐 숙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머릿속으로 일과표가 늘 똑같지만 한두 개 이렇게 일상적인 건 이거 거의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해보면 좋을 것이다 하는 거를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반대로 지금 이렇게 여기를 찾아서 표시를 하는 걸로 해봤습니다. 일과표예요. 일과표.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정확한 한국어에 보면 읽고 쓰기를 하는데 쓰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기 하고 이렇게 그림을 보고 찾는 걸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지금 거의 비슷해요. 아까는 주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써봤죠. 그런데 여기는 저는 회사원입니다. 그 사람의 이 글의 내용을 알려면 이런 직업 같은 거를 먼저 소개시켜주는 방법도 좋겠지요. 이번 주 아까 그 사람은 주부이기 때문에 하루 일과표를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회사원이기 때문에 나래카시죠. 그래서 이 회사에 관한 업무에 관한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이번 주 this week죠. 일이 많고 아주 바쁩니다. busy. 굉장히 바빠요. 월요일은 뭐 수요일은 뭐 이렇게 일정이 있잖아요. 화요일에는 회사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죠? 회의하죠. 미팅을 해요. 지금 화요일에.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고향 친구를 만납니다. 어디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거겠죠? 그날은 친구의 생일입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케이크 보이네요. 우리는 같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었대. 이때는 낮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에는 홍콩에 출장을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내가 말하는 주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주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이번 주는 일이 많고 아주 바쁩니다. 화요일에는 회사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회의예요. 회의. 미팅이죠. 미팅. 제가 여기도 설명해놨나요? 미팅.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 있죠? 고향 친구를 만나요. 이때 이렇게 되겠죠? 줄긋기. 고향 친구를 만납니다. 그날은 친구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케이크를 먹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금요일 어디 있어요? 이게 금요일이네요. 홍콩에 출장을 갑니다. 여기 공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장을 가요. 어디로 가요? 홍콩으로 가요. 국외로 가요.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쭉 가면 대만도 있고 여기 중국에 여기 홍콩 이쪽으로 출장을 가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있는 장소, 회사를 벗어나서 멀리 나가는 거를 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즈니스 트립, 업무상 가는 거죠. 업무차. 그냥 여행이 아니라 이거는 업무차, 어떤 업무랑 연결을 돼서 바이어들을 만난다든가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레카시의 일주일 중에서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대한 걸.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바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형태를 자꾸 익혀주시면, 아까는 일과표였죠? 주부라고 상상을 해서 했고, 이번에는 나레카시 회사원의 일정을 이렇게 짧게 훑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를 알아봅시다죠. 날짜에 관한 거를 지금 배우면서 한국에는 생일이 2개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는 양력, 음력이에요. 그래서 모두 사용하는데 양력은 어떤 거예요? 이 태양을 기준, 태양.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얘는 이렇게 도네요. 화살표가 이렇게 쭉 한번 도는 걸 공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 궤도를 한번 도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게 양력이에요. 1년. 그래서 이렇게 큰 글씨로 달력에 보면 큰 글씨로 써 있는 게 태양력이에요. 양력이에요. 그런데 음력은 뭐예요? 이 지구. 여기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돈다 그랬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게 양력. 근데 이 지구에서 보면 또 달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반대 방향으로 돌고, 시계는 이렇게 돌죠? 근데 얘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게 달이에요. 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음력으로 잡았어요. 달의 변화 이런 걸 하면은 농사라든가 이런 걸 아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추석이라든가 설날 이럴 때 명절 등엔 음력으로 지내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요. 그래서 이 나이 세는 것도 다르고 뭐 이래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이렇게 양력을 많이 세고 나이 드신 세대는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물, 썰물 뭐 이런 거 달을 보고 다 아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생일이 2개, 양력 생일, 조그만 요 날은 음력 생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자, 여러분들의 나라는 또 어떤 거를 사용하나요? 이 한국, 이 동양 문화권의 이 농사를 짓는 곳은 음력을 사용하는 것이 많다. 이런 걸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네, 오늘은 뭐 배우셨나요? 주로 과제,
어떤 일정이라든가 생일 초대하는데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시간이 되면은 약속을 해서 초대에 응하는 걸 배웠죠.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좀 했었고요. 쓰기에는 일과표 또는 일정표, 일주일에 일정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